혹은 지점장이라 부르기도, 혹은 계장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한주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정확한 직책은 청원경찰, 12년째 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97년부터 그의 이력이 전국 금융권의 화제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떻게 해서 320억 원이라는 실적을 유치하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고객들을 내 손님으로 모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식 은행원도 아니고 영업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300억 원을 유치했다. 이 은행권에서 1인자가 되겠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못 배웠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였고,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내 직장에, 몸담은 직장에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승리로 자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이 모이는 곳, 은행. 그 돈을 따라 사람들도 모여든다. 업무가 시작되기 전 한원태 씨는 가스총부터 점검한다. 은행에 맡겨진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다. 하루 한두 번 현금 수송이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은행에선 창구만큼이나 붐비는 곳이 바로 한원태 씨의 자리다. 고객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거 집을 하나 사놨더니만 그게 재개발된다고 뭘 띄우래나 자꾸. 아, 잘 됐네요. 잘하셨어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잘 가세요. 닭 전화가 아니야 그랬더니 너나 그래 닭도 안 줬다고 펄펄 뛰고. 나는 그걸 못 가져와. 아 몰라 나 아저씨 때문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책임져. 다음 주또 갈게요. 안녕하세요. 보통의 고객과 은행원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안 누르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최고. 안 나왔는데? 안 나갔어 위에. 그러니까 그럼 통장 다른 건가 한원태 보죠. 씨는 은행에 오는 거의 모든 고객을 다 알아본다. 고객들은 통장과 카드를 거리낌 없이 내놓기도 하고 미주알, 고주알, 개인 사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전혀 안 들어가지고. 그럼 통장을 한번 갖고 오셔봐. 한원태 씨 어디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딴 데로 가야 되거든.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또 다른 고객. 친구인가 했더니 이분도 고객이란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한 사람씩. 어찌나 스스럼이 없는지 은행을 출입하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버님이고 형님이다. 지금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봤는데 합격했다고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알려준다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한 차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빠지고 좀 한가해지자 전화를 든다. 수험까지 이거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됐대? 바꾸시지 않았죠?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이율이 떨어져 갖고 그 통장 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많이 들었어요. 적금이나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다음엔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지 일러준다. 이런 관리 고객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잘하셨어요. 총 합해서 한 320억 정도 돼요. 조그만 거부터 큰 것까지 조금씩 이렇게 모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이 지방에서도 오시고 지역에서도 오시니까 그분들 거 제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항상. 은행 업무가 끝나자 한원태 씨는 문 닫을 준비를 한다. 어떤 때는 청원경찰이고 어떤 때는 은행의 영업 전문가다.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97년 IMF로 은행권에 찬바람이 부을 때 그는 고객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 은행 정식 직원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청원경찰을 고집한다. 제가 청원경찰복을 입고 고객들을 관리해왔고 또 고객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점에서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요청이 많았었는데 그냥 청원경찰복 입고 청원경찰직에서 근무하겠다고 이렇게 본점에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식도 짧지만은 저는 그냥 손님들 그 신상품 같은 거 나오면은 손님들 섭외할 줄만 알았지 이 업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펜대 굴리고 그러는 거는 사실 제 지식면으로 갖고는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은행원이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30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유치해 은행을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시킨 1등 공신에 대한 대가였다. 다른 직원들은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한원태 씨는 퇴근을 한다. 청원경찰의 일은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고객들 덕분에 은행 직원이 된 지 5년. 그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뭐 장사해? 아이고 배추 장사까지 다 하네. 안녕하십니까? 그건 배추까지 다 팔아. 이 사람이 한원태 씨의 아내다. 하나에 가는 거지 몇 시간이 어디 있어 정해져 있나? 마지막 바뀌었어? 1톤 트럭에 청국장이며 무말랭이며 두부 같은 반찬을 싣고 장사를 하고 있다. 한원태 씨가 은행에 들어갈 무렵 시작했으니 아내의 반찬 장사 경력도 10년이 넘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줌마 신랑이에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당신 있으면 안 팔려. 나 있으면 그래요. 알았어 좀 갈게. 오다가 쳐다보지. 쳐다보고. 나 혼자 해서 잘 돼. 장사. 그럼 조금만 하다가 들어와 나 갈게. 아내는 굳이 남편을 집으로 쫓아보내고 말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한원태 씨,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를 시작했다. 사람이 장사 나가서 좀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이 집사람도 청소를 해요. 하는데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청소를 해요. 걸레를 빠는 모습도 그렇고 전화기까지 닦는 걸 보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다. 별로 더럽지 않은데도 아주 열심이다. 좀 지루해진다 싶었는지 이번엔 노래도 한 곡 틀어본다. (18평) 이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20년을 살았다. 큰아들은 군대에 가고 작은아들은 지방대학을 다니다 보니 지금은 달랑 두 부부만 남은 것이다. 한원태 씨가 정식 직원이 되고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지만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아내는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두부가 다 팔리는 시각이 아내의 퇴근 시간이다. 오는 길에 쌀을 사왔는가 보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남자들 차지. 야 이제 늙었다. 네. 아유. 아유, 20kg 나도 막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원태 씨 아내 앞에서 엄살이 심하다. 넓은 데는 그러지. 이게 넓으니까 자절해지잖아. 많지 않으니까 조금이니까. 뭐 정도? 고등어. 당신 옛날에 고등어 잘 들었잖아. 좀 졸여보지 그냥. 아 잊어먹었지. 내가 그거 한자가 언젠데 그래 지금 해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래. 아유. 우리 좀 밥도 좀 당근을 좀 나눠가면 합시다. 나만 할 게 아니고. 바꿔 그럼 바꿔. 알았어. 내가 돈 벌어줄게. 내가 당신만큼 벌어줄게. 당신은 밥하고 나만큼 버는 만큼 벌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알았지? 꼭 하면 조건은 달더라. 조건은 달아. 좀 맛있게 해보라고 한마디 했다가 아내 심기를 건드렸다. 미안한 마음에 팔을 잡고 앉는다.
팥 까는 거 보니까 이제 늙긴 늙었나 보다. 아니 옛날엔 좀 잘해주는 중간에 당신이 좀 식당에 나가서 안 해주는 거지. 당신도 내 나이 돼봐. 아유 됐습니다 윤서방님. 아유. 노래방에다 노래 좀 할까? 아이씨도 머리 아프시네.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노래.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서 그래. 조금만 할게. 한 번만 할게. 그러고 와 있는 나는 안 시끄럽게 할게. 그냥 이쁘게. 제법 노래 실력이 좋은데 아내는 남편 노래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너무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젠 지겹단다. 하지만 한원태 씨도 어쩔 수가 없다.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 고객들과 어울렸을 때 노래라도 한 곡 잘 불러야 한다. 한 번 하면 한 2시간 해요. 뭐 곡수로 따지면은 글쎄 한 5, 60곡 부를까요? 노래방도 저 은행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적금 하나 들어지고 할부로 산 거예요. 어디 오디오뿐인가 모든 세간이 적금과 바꾼 것들이다.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없었고요. 세탁기도 있었어요. 우리 저기 있었는데 우리 뭐 식구 4식구. 꼭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왔어요. 세탁기. 섭외 가서 그렇게 한다고 네. 하길래 그럼 사와야지 어떡하냐고 사왔다 그랬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냉장고도 아침에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냉장고 이거 조금 면을 적었어요. 해갖고 좀 적었는데 나가서 거기서 식사하면서 이제 뭐 사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애기 아빠는 얘기하면 금방 사와요. 나물 반찬도 많이. 반찬 장사잖아요. 반찬 장사니까 반찬이 많겠죠. 아주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안 됐다. 안 됐어. 좀 무뚝뚝하고 겉모습이 남자 같은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음식 솜씨 하나는 아내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 피곤한 줄은 알지만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내년이면 50줄에 들어서는데 한원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아내에게 기대는 일이 많아진다. 한원태 씨의 출근 시간. 먼저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건 것은 아내였다. 그는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 아내는 트럭도 몰고 다니는 베테랑 운전자다. 은행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나선 길이다. 꼭 모셔드리세요. 이렇게 또 태워다 주면은 또 저녁에 와가지고 뭐 대화할 시간 없었는데 또 차 안에서 좀 한 10분이라도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집에서 은행까지는 고작 10여 분 거리. 그죠? 아니? 100만 원 더 가지. 10,000원 버스에 지치면 고객들을 좋은 인상으로 기분 좋게 맞을 수 없다는 말에 시작한 일이다.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 한원태 씨의 일상은 고객들과 연결돼 있었다. 거의 매일 한원태 씨가 제일 먼저 출근한다. 가스총을 차고 근무복으로 갈아입는다. 은행은 곧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대기 시작했다. 한원태 씨의 책상 앞으로는 줄까지 세워진다. 저기 비과세를 해드릴게. 비과세로? 고객들이 한원태 씨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원태 씨는 예금이나 적금 상담을 해준다. 만약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면 그냥 그에게 얘기하면 된다.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바쁜 중간에도 그는 들고 나는 고객들에게 인사를 안녕하십시오, 잊지 않는다. 안녕하십시오. 5만 원. 5만 원?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은행 일을 처리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한원태 씨의 일이다.
항상 저희 이제 오시면 저를 보러 오시는 손님들은 제가 한 잔씩 이렇게 태워드려요. 커피를 타줄 정도면 VIP 고객인가 싶었는데 한원태 씨의 경우는 꼭 그런 것이 아닌 모양이다. 커피가 또 빼다 줘. 오늘 땅 팔아도 안성 부장가 봐. 왜요? 땅 팔아다 이렇게 줘? 손들? 아이고. 아니 춘대 오셨으니까 한 잔 드려야지. 동네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더군다나 이 노인들 은행 여기 일 안 봐도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드리고. 너무 친절해. 한숨 돌리고 책상에 앉았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예? 그러면요 통장 지금 다 꺼내놓으세요. 그럼 지금 제가 갈게요. 예, 꺼내놓으세요. 예.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한원태 씨를 부른 것이다.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갔다 올게. 금방 올게. 나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금방 올게. 가시다가 이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장 어디 가세요? 어디 가셔? 길 모르는 운전자 길 가르쳐 주랴 동네 어르신 인사하랴 거리에 나서니 더 바쁘다. 뭐해? 네? 손님 없어? 네, 맞습니다. 손님 많아? 나 언제 가지? 아무 데나 오십시오. 온 동네 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남창 하라고 했어요. 돌아가셨어? 아니 안 들어가셨어. 그러다 보니 한원태 씨는 완전 걸어다니는 소식통이다. 이분저분 만나다 보니 자꾸 걸음이 멈춰진다. 마음이 바빠졌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법. 아유, 저 아저씨 모르면 저 아저씨 모르면 간첩이죠 뭐. 판공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아버님, 저 왔거든요. 할머니는 몇 년째 알아 누워 계신다. 팔순이 넘은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이번 가을부터 영 걷는 게 불편한 상태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나오는 정부의 교통비며 각종 세금이며 그 자잘한 은행 업무를 한원태 씨가 대신해주고 있었다. 통장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빠져나가는 거는 제가 확인 다 해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그리고 그거 하긴 해줘. 감기는 어떻게 감기 다 나셨네. 이제 아, 목소리가 감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좋아지셨어. 그 노인네 노잣돈 주는 거 그것도 얼마 넘어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네. 금방 갖다 드릴게. 도장을 가져가. 그거 주세요. 그거 집에다 두지 말고 넣으세요. 내가 여기 오래 살기 때문에 부모처럼 이렇게 모시고 틀림없으니까 내가 오라고 정 다리가 아파서 요새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런 거지. 한원태 씨는 할아버님 믿으시나 봐요. 아, 그렇겠죠. 아주 보증수패라고 안장소도 이름 났어. 한원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시각. 한 할머니가 한원태 씨 책상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창구의 여직원을 찾아가도 다 되는 일인데 할머니는 마냥 한원태 씨만을 기다린다. 그가 돌아온 것은 10여 분 뒤. 예, 항상 저기 불편하신 거 있으면 또 오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 와야지 이거. 네. 뭐 아까운 게 똥도 찾으려고. 모자라면 사다 오고. 할머니의 은행 일은 정부가 보조하는 교통비를 찾아달라는 것. 그거 3만 5천 원. 3만 원. 이미 마감이 됐어야 할 시각. 한 주부가 아기를 맡기고는 황급히 나갔다.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하는데 카드를 잘못 가져온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아기를 잠시 맡아달란다.
20여 분쯤 지났다. 느낌으로는 2달쯤 지난 것만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무슨 일이야 있겠냐 하면서도 괜시리 가슴 졸인 시간이었다. 하루에 한 5, 600분 되실 거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한 얼추 좀 반 정도는 아마 저한테 오실 거예요. 우리 집에 퇴근하고 돌아와 막 저녁을 먹으려 할 때였다. 신랑 있으면 어떠냐 오면 되지. 누군데? 오경숙이지 모르겠어요. 누구? 동현 엄마? 한 동네에서 오래 친하게 지내다 이사간 아내 친구였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는지 아네. 아니 왜 이렇게 이뻐지셨대요? 아파트 부녀회장에다 통장 반장 일을 오래 해온 박정희 씨는 그래서 동네에 친구가 많다. 화장해 놓으면 이쁘더라고. 네, 그래서 하지만 사실 한원태 씨는 같이 저녁을 먹은 게 이날이 처음이었다. 아내 친구이긴 하지만 자주 만날 기회는 별로 안 없었다. 봤는데 화장해 놓으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영남이 엄마를 먼저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 딱 왔는데 한 날 보니까 둘이 딱 오는 거여서 아니 저 분명히 신랑은 신랑인데 야 저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저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사실이잖아요. 현실 조금으로 살아야지. 그래 맞아. 난 사실 본대로 느끼고 얘기한 거지, 그죠? 나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결혼식 갈 때 화장을 해놓으니까 응, 이쁘다. 진짜 미인이 나비같이 생겼어. 아니 꽃같이 생긴 게 아니라 나비.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늘 듣는 얘기, 그러나 들을 때마다 왠지 거북한 얘기다. 토요일 오후였다.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되면서 한원태 씨 역시 많이 편해졌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텔레비전 앞에 누워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아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뭘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궁리에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린 건 그때였다. 아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웬일이세요 오늘? 오늘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전화 내용을 듣자 하니 예, 알겠습니다. 분명 그럼 제가 고객 그때로 중 한 나가겠습니다. 사람이다. 예 기다리세요. 무슨 일인지 한원태 씨는 당장 가겠다고 한다. 어쩌면 저렇게 고객이라면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는 것일까. 잠깐 갔다 올게. 그래요. 잘 만나고 일찍 들어와요. 한원태 씨가 찾은 곳은 은행 인근의 한 아파트. 이게 그냥 와도 되는 어서 거예요? 오세요. 엄청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안에선 김장이 한창이었다. 엄청나네. 너무 잘해놨다. 예쁜 사람들 다 오셨네. 10여 년간 봐오면서 늘 친절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 좋은 일, 나쁜 일, 일만 있으면 고객들은 한원태 씨를 부르곤 한다. 사람들이 잘해주시니까 제가 좋은 아니에요. 거지. 아저씨는 세월을 거꾸로 사시나 봐. 은행 직원과 이렇게 고객이라기보다 그냥 이웃 사촌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절이 쌈 좀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오셨네요. 또 맛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오늘 부지런 또 김장하셔야 되겠네. 한원태 씨는 연신 배추에 김치 속을 싸서 먹어댄다. 이분저분 권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고춧가루랑 넣긴 하는데 그러니까 간 진짜 맞아요. 근데 물 좀 드셔야지 이제. 김치만 먹고는 금세 일어날 수가 없었다. 뭐라도 좀 도와주고 일어서야 했다. 이렇게 발컷이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딱 지켜 섰어. 청소하고 닦고 할 일 없으면 닦고 해보세요. 노래 한 거. 노래를 해보란다. 일할 때는 아무래도 노래가 최고다. 근데 어떻게 힘드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노래 하나 부를 텐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노래는 이런 때를 대비해 열심히 연습해둔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스스럼이 없으니 고객들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가 보다. 영광이네요. 진짜로 영광이네. 이렇게 그냥 김장하는 날 오셔서 노래를 다 해주시고. 알아보지 않았으리.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듣자 이제 두 번째 노래. 어쩐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날 오후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박정희 씨는 혼자 일을 벌였다. 여기 앞으로 집어주고 저리면 되는데. 배추 30포기. 두 사람 먹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남편의 특별 부탁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 빨리 와서 이걸 해줘야지. 어디를 돌아다닌단 말이야 지금. 예?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인 박정희 씨지만 자꾸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남편 때문에 하는 김장인데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한쪽씩만. 제가 김치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근데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 남의 음식을 잘 먹는 습관이. 배추, 김치 어두워도 잘 안 먹어요. 힘이 드시면 어떠시나 하여튼 사모님께서 계속 반찬을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다 사 먹는데 사 먹으면 편하지 않냐?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애들 키우며 장사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요즘엔 남편까지 도와주질 않는다. 한원태 씨가 돌아온 것은 배추를 거의 다 절여갈 무렵이었다. 한원태 씨도 아내도 한마디 말이 없다. 다른 때 같으면 늦어서 미안하다든가 일이 많았다든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좀 이상하다. 배를 부여잡고 앉아있더니 냉장고로 달려간다. 속에 탈이 난 모양이다. 몇 년 전부터 위장병을 앓고 있던 터였다. 한바탕 속상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아파하니 당장에 걱정부터 앞선다. 용역으로 시작해 정식 은행 직원이 됐으니 출세라면 출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저 위장병이다. 김장 쏙하고 드셔서 속 더 끓이신가 봐요? 그래요. 뭐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또 막 먹으라 그래갖고. 속 아파서 못 먹는다 그래야지. 김장 속을 먹고 탈이 났다는 말에 아내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내 마음이 어떨지 잘 아는 한원태 씨는 좀 풀어주고 싶어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참 잘해요. 김장 제일 맛있게 했거라면 양념을 맛있게 해요. 맵지 않게. 매우게 안 하고 제 입에 맞춰서 해주니까 제일 맛있더라. 아내 김치가 제일 맛있다는 이 말은 진심인데 그래도 뾰루퉁해진 아내는 끝내 대꾸가 없었다. 본격적인 김장은 다음 날 시작됐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박정희 씨는 친구들을 불렀다. 못 써. 한원태 씨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무서워. 보기엔 간단해도 무채 썰기 하나도 노하우가 있는 법. 그렇지. 나는 되게 약상현석한다. 잘한다. 어제 갖고 온 거 다 나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갖고 왔지. 지금 편하게 앉으세요. 발 저려. 예. 뭐가 참. 아니야, 너 보면 허리 아파. 됐죠? 예. 아 진작 드릴 걸. 냉동실 조금 와서 안 넣었더니. 매워요? 아우 매워. 매우네 뭐. 매워?
드셔보세요. 아, 싫어. 큰일 났다. 아니야 우리 다모가 안 매우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먹었다가는 이거만 안 매워. 속 뒤집어지라. 몸이 약하시는 서방님은 들어가시래요. 들어가셔요. 털은 다 놓고 말썽만 부린다니까 맨날. 말썽만. 친구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김장이 끝났다. 그럼 2차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원태 씨가 전화를 들었다. 아저씨, 저요 저기 은행. 어디셔? 운동역 앞에? 운동역 앞에요? 한참 전화를 하더니 갓 담근 김치를 좀 담아달란다. 고객에게 김치를 갖다 주겠다는 것이다. 좀 넉넉하게 싸지. 그럼 한만 쌌어요. 네, 한 통 쌌어요. 저거 이거 김장 저쪽 거로 싸주겠어. 아니 좋은 걸로 쌌어요. 좋은 걸로 쌌어요. 우리는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거 해야지. 갔다 올게. 김치를 들고 한원태 씨는 훌쩍 또 나가버렸다. 아내는 잘 다녀오란 소리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 한원태 씨가 찾은 곳은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 고객이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유 참 내놈 집에 져서 어떡하려고. 왜 신대? 뭐 신대요? 저는 진작 안 했으면 그래 동생 들어가서 넣네. 들어갔다가 아이고. 냉장고 안엔 김치가 여러 통이다. 할아버지는 김치보다는 한원태 씨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더 고맙다. 냉장고에 그냥 뭐 반찬이 수두룩하시네. 뭐 저는 걱정했던 반찬도 없이 그냥 혼자 계시면 어떡하나 뭐 그랬더니 냉장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갔잖아요. 내 동생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뭐 먹는 거는 걱정 안 해. 좀 접촉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녁에 자고 가도 되잖아. 그렇지 여기 와서 자고 가. 접촉하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애기 같이 맨날 어질러기면서. 성격이 확실히 틀리죠? 우리 애기 아빠가 자고 잘못 태어나서 그래. 성별을 바꿔 태어나야 되는데 성별을 바꿔서 태어나서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오는 거지 뭐 내가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휴일도 잊고 가족도 잠시 잊어버리는 남편의 열정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속을 끓여봐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박정희 씨는 잘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 안 오나? 엄마 안 보고 싶어?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안 오는 거야? 언제 와? 옷은 어떻게 해? 알았어. 엄마 옷 붙여줄게. 아이 다음 주에 와. 알았어. 오케이. 둘째 아들 전화였다. 알았어. 끊어. 지방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이번 주는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안 입고 가고 진짜 가지고 입은 게 없는데. 집에 오지 않으면 당장 갈아입을 옷이 없다. 박정희 씨는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겼다. 큰아들은 군대에, 작은아들은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자 친구들은 제2의 신혼이니 어쩌니들 하지만 남편 얼굴 볼 시간은 예전보다 더 없어졌다. 살이 빠지니까 작은 아들 닮았고 살찌는 모습은 큰 아들 닮았고. 아이들마저 없으니 남편은 마음 놓고 고객들을 찾아다닌다. 패션 모델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일을 찾지 못하던 때를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에 남편을 뺏긴 것 같은 심정은 털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소방 경찰이잖아요. 11월 한원태 씨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청원경찰들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이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여러분의 물리력은 용인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청원 경찰에게 필요하고 자기 일에 대한 청원경찰은 경찰이 맡아 해야 하는 일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법도 알아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은 50세가 넘으면 채용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그 피해를 받으시고 그래. 청원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오전 강의가 끝났다. 잠시 휴대폰을 켜는데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 어디세요? 아, 오셨었어요? 고객들 전화다. 은행에 갔더니 얼굴이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걱정했다는 것이다. 교육이 있어 자리를 비우면 늘 이렇다. 보통의 청원경찰일 뿐이었다면 고객들에게 이런 관심을 받긴 어려웠을 것이다. 한원태 씨는 마음이 뿌듯하고 은근히 기분이 좋다.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이 오는 것 같다. 박정희 씨의 반찬 가게는 저녁 무렵이 돼야 본격화된다. 이건 뭔데요? 네? 이건 뭐예요? 청국장요. 이거 얼마인데? 2,000원. 방천에 누가 있어요? 야, 우리 아는 비싼 물건을 팔아야 남는 이윤도 많을 텐데 그저 1,000원, 2,000원짜리 간단한 반찬거리들을 팔다 보니 하루 종일 팔아도 3, 4만 원 남는 게 고작이다. 근데 어떻게 했어? 2,000원. 나 지친데. 어서 오세요. 우리 소방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저씨야? 되게 젊으시네? 아이고, 안 젊어요. 미남이요? 아우 젊으시네. 네,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갑자기 아내 고객들의 시선이 한원태 씨에게 꽂혔다. 안녕하십시오. 예. 배가 고파 과자를 하나 들었는데 혼자 먹을 수가 없었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다 한마디씩 얘기를 나눈다. 웬만한 성격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밀 먹을래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저거 한 번. 한원태 씨 장기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이젠 아예 장사까지 거들고 나섰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남편이 오면 장사 안 된다고 반대하던 아내도 오늘은 아무 말이 없다. 그냥 제가 보면 딱 해요. 마무리할 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도 저기 하시나 봐? 춘날은 하여간 출 때만 나오면은 보이면은 안쓰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고 남편으로서. 320억 원 예금 유치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아내에게 톡톡히 보여주었다. 물건을 사건 안 사건 고객들에겐 일단 친절해야 한다는 게 한원태 씨의 철칙이다. 인사도 잘하고 왔어. 남편 덕분인지 이날은 수입이 꽤 괜찮아 보였다. 깜짝 놀래겠네. 마누라 장사시켜가지고 마누라가 돈 더 잘 번다고 소문나게 생겼네. 얼마 벌었는지 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많이 미안한 모양이다. 살림하는 거는 제가 이거 팔아서 쓰고 살림하고 물건 사고 집안일 쓰고 애기 아빠 좀 주는 거는 이제 세금 내고 또 세금도 모자라게 줄 때도 있고 손님 관리는 철저하게 잘하지만 돈 벌어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애기 아빠는 춘도 장사 추우면 하지 말라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오늘 되게 추우니까 나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물건 해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손님들한테 전화 좀 해야 돼. 손님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대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가셨다고 전화들이 오셔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많이 유치했다고 한원태 씨까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요즘엔 성과급도 없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다시 은행에 출근하는 날. 언제나처럼 한원태 씨는 정성껏 아침 운동을 했다. 러닝머신이 필요 없는 한원태식 운동이다.
그 사이 아내는 새로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한다. 남편은 하루도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다. 경기도 안성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농사를 돕던 사람이라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은행 일 10년의 위장병을 얻고 자꾸만 살이 빠져 시작한 운동이다. 화장실로 들어간 한원태 씨. 무슨 배우가 된 것처럼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며 얼굴을 실룩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인사 연습이 시작됐다. 이리저리 표정을 바꿔보는 건 인사 전 단계의 얼굴 근육 풀기. 어서오십시오. 용역 청원경찰로 은행에 입사한 지 6, 7개월 만에 시작했으니 이 인사 연습도 10년을 헤아린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냥 청원경찰은 엄한 건지만 알고 순찰만 하고 그래가지고 표정이 딱딱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 그 모니터에 인상이 험악하다 그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씩 하자고 마음을 먹고요. 집에 와서 거울 보고 맨날 연습하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연습을. 안녕하십시오. 한원태 씨는 열심히 인사 연습을 하는데 아내는 시큰둥하다. 자꾸 하도 오래 하면 그만해 시끄러워 그러지. 당신도 웃죠 뭐 하다가 내가 뭐라고 하면 막 웃어요 또 하다가. 예 원래 상냥해요 원래. 그러니까 장모한테 백진 받았죠. 세상에 거저 얻은 것은 없다더니 한원태 씨의 친절한 인사 역시 부단한 연습의 결과였다. 11월 말 한원태 씨에겐 또 한 번의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비정상적인 예금 유치 과당 경쟁, 고객과의 사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정상 처리 원칙. 그가 근무하던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합병 절차를 밟는 중이다. 명예퇴직자가 생기고 근무 수칙들이 바뀌는 어수선한 시점이었다. 상황이 녹화 테이프 보관 설정. 어차피 뭐 통합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업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무를 좀. 이런 때일수록 업무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작성이 안 된다는 거. 한원태 씨가 입사한 이후 이 은행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은행 존립이 흔들리던 IMF 당시. 그 고비를 넘고 자리를 잡나 했는데 결국은 합병이 되고 말았다. 일개 용역 청원경찰이던 자신을 정식 직원으로 받아준 은행이라 한원태 씨는 심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통장이 잡혀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만들어달라고. 나는 그걸 모르니까 저 아저씨한테 해달라. 저 아저씨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한가. 89인가 9689인가 13인가 내 생일로 했는가 모르겠어. 그거 봐봐요. 그 사람들이 잘 찾아줘요. 나는 금방에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주 다반사로 벌어진다. 뭐냐니까. 제가 할게요. 젊은 사람도 간혹 깜빡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오죽할까. 불편하면 보통 불편해. 요즘 와서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간혹은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통장을 안 갖고 오는 분들도 있다. 그럴 때 한원태 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한 동네에서 거의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도장하고 통장만 들이대서 돈 줘 그러신다고요. 비밀번호 몇 번이세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한 계장님이 착착착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저희 일하는 사람도 고마운데 첫째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또 고마울 거예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은행에 나온 분들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였다. 왜 건강하게 사시지? 그걸 관리를 못 하셔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유원지 수납하러 다닐 때 막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할머니는 은행 일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다. 문을 잠궈 버렸어요? 한원태 씨는 불이 나게 은행 옆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점심시간이라 문을 안 열어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를 딱딱한 은행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할 수 없었다. 한원태 씨 아니었으면 꼬박 1시간을 이대로 있을 뻔했다. 그의 친절은 단순히 인사 잘하고 청구서 대신 써주는 은행 업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했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더니 한원태 씨는 잔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동전 교환해달라고 전화가 오면은요, 제가 직접 가서 바꿔드립니다. 돈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동전 바꿔달라는 건데 한원태 씨는 은행을 나섰다. 아이고 오늘 좀 어김없이 나와 계시네. 네? 춥잖아요. 추워도 밥은 먹고 살아야 날이 추우니까. 추워요. 뭐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든지 이불 하나 갖다 놓고 계시든지. 그러다 병나시면 이거 파는 값 더 들어가. 아이고 병나서 얼른 죽어버리면 편하지 뭘 아이고. 그래요. 안 죽어서 하니야.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 눈물 나와요. 사장님. 한원태 씨가 도착한 곳은 작은 동네 슈퍼였다. 여기 5만 원. 은행에 나오려면 대신 가게를 봐줄 사람이 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부른 것이다. 5만 원. 모든 어려운 점을 제가 은행 가려면 저 문 닫고 가야 되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밤에도 온다고 한다.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싶었다. 애기 아빠가 돌아가실 때부터요. 돌아가실 그 직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은행 청경 아저씨를 찾아가래요. 저는 은행 업무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결혼 16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인가 그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에 바로 또 이제 모든 그 통장 저는 몰라요. 저는 뭐가 뭔지도. 그래서 또 찾아갔죠.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다. 또 너무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며칠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인가 지금 이제 만 10년 넘었죠 지금. 만 10년 넘었어요. 저는 몰랐죠 누구신지를. 그러다가 막상 그런 일이 주어지니까 항상 의지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내일이나 모레 오면 되지. 유언을 남겼다는 건 웬만한 믿음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그때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믿어주는 게 고마워 한원태 씨는 지금껏 이 아주머니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연습장. 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전화 주세요. 고객들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외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지점장이 한원태 씨를 찾았다. 이번에 새로 부임해온 지점장이다. 손님도 되게 많구만. 아니 아침 오전에 손님 안내하라. 또 본연에 있는 경비 쓰랴 많이 쓰시고 그 청경 업무도 신경을 좀 쓰시고 안내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다니시잖아요. 우리 유리창 문 같은데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뭐 손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10개 잘하다 하나 실수하면 뭐 저기 하듯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게 잘하라는 얘기였다. 관리 잘 해주고 나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거는 신경 좀 쓰시고. 합병 시기인 요즘은 자칫 고객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럴 땐 더욱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마음이 착잡해진 한원태 씨 한바탕 세수를 해댄다. 참 열심히 일해왔는데 감사합니다. 단 100만 원이라도 더 유치하면 은행 잘 된다고 열심히 들어오십시오. 뛰어다녔는데 합병이라니 안녕하십니까? 꼭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만 같다. 안녕하십시오. 인사 연습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개운해졌다. 한원태 씨는 다시 고객들 앞에 섰다. 월말이 가까워오자 은행은 각종 공과금을 내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종업 입금 다시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한원태 씨는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하고 계산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한다 해도 잠깐 사이에 틀릴 수 있는 일이다.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100원, 10원 따지다 하루가 갔다. 그런데 퇴근길에 한원태 씨는 일부러 차를 타지 않았다. 은행에서 집까지 걸으면 한 30여 분 된다. 이렇게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이제 이거 철물점 아줌마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문풍지를 산다. 그리고 저거 적금도 하나 상품 요즘 좋은 거 나왔는데 적금도 하나 하시지. 힘들까? 아직 예. 힘들지? 안녕히 계세요. 본 뜻은 이거였는데 잘 안 됐다. 예, 이율이 좋아요. 6.5%거든. 다른 거는 다 4.5%대로 내려왔는데 그것만큼은 6.5%. 안녕히 가세요. 네. 내친 김에 꽃가게에서도 적금 선전을 해봤지만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제 기념으로 신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때 신상품 나오면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적금 하나 가입하세요. 여기 저희들 이것도 영업인데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다. 오셔가지고 상품 좋은 거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하세요. 그때 12월 2일 날 꼭 적금 하나 가입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를 돌았는데도 실적이 없었다. 옷가게에 들른 한원태 씨는 아무 얘기 없이 옷을 하나 고르기 시작했다. 물건 하나 팔아주고 적금 하나 들게 하고 한원태 씨의 영업 전략이다. 여기까지 나오고요. 한참 망설이다 아내 자켓을 하나 골랐다. 아내 옷은 거의 모두 이렇게 사다 준 것들이다. 이거 입으면은 엄마. 나는 못 됐어. 하지만 여기서도 적금 가입은 실패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이즈. 예. 가자. 은행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적금이나 예금 실적이 많으면 힘이 나는데 오늘은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된다. 한원태 씨 어깨가 축 늘어졌다. 아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옷을 마음에 들어 할지 어떨지 걱정스러워 한쪽에 치워놓고 돌아서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형! 어떻게 된 거예요? 한원태 씨처럼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다른 지점 동료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건데? 응? 2년만? 2년이 뭐야? 2년 된 사람들? 그러면 급여를 거기 용역 경비로 넘어가면 그건 청원경찰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전화였다. 어떻게 된 거야? 형한테 했어? 형한테도 왔지?
뭐라 그랬어? 일반 직원들의 경우 이미 명예퇴직 신청이 마감된 상태였다. 문제는 직원으로 있는 청원 경찰들이다. 근데 뭐 다들 그 알아보니까 거기로 넘어가면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어차피 그 용역 경비로다가 모르겠어. 나한테는 또 왜 안 왔어? 전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새로 합병되는 은행에는 직원 청원 경찰이 없으니 일단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얼얼하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또 오십시오. 한원태 씨는 옷도 벗지 않고 거울 앞에서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해댔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온 데는 이 친절한 인사가 1등 공신이다. 10여 년간 몸에 익힌 이 친절 인사가 이번에도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원태 씨는 소중히 간직해온 옛 고객 의견서를 꺼내들었다. 이건 그를 직원으로 만들어준 의견서들이다. 고객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직스럽게 해결해주는 청원 경찰을 오래도록 곁에 있게 하려고 이런 추천서를 썼던 것이다. 금융파동기관이라든가 IMF 때 한 번도 그렇게 이탈하지 않고 저를 믿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욱더 게을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실적보다도 정말 손님들 그 마음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저를 참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믿고 와서 저희 몸담고 있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탁탁 이렇게 맡겨 놓으실 때 두부 갖고 왔어? 안 가졌어. 안 가져면 어떡해? 두부는 없었다. 아내는 오늘도 두부가 다 팔릴 때까지 버틴 모양이다. 가져오려고? 감도 사왔네? 아내 주려고 사온 옷을 꺼내들었다. 적금 영업에 나갔다가 산 옷이다. 이거 요즘 이렇게 너무 춥지 않을까? 응? 이쁘지? 그래 입어봐 한번. 응? 또 그걸 입어보라 그래요. 입어봐. 아내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옷 사다 주면요 옷 사는 거 싫어해요. 돈 쓴다고. 돈만 알아요. 그래? 그럼 바꿔다 줄게. 어디서 샀는데? 세상에 남편이 정성껏 사온 옷을 마다하는 아내가 있을까? 거기서 안 보이겠다. 일로 와봐. 더구나 눈썰미 좋은 한원태 씨는 한 번도 아내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박정희 씨는 다만 넉넉지 못한 살림 걱정에 내키지 않을 뿐이다. 드디어 고맙습니다. 오늘 옷 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박정희 씨의 옷은 거의 다 남편 작품이다. 아내는 이게 다 예금 유치를 위한 영업 전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들도 좀 다들 괴로운가 봐. 응? 만약에 넘어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할까? 편하게 살으라고. 편하게? 현실에 닥치면 닥친 데 살아야지 뭐 걱정한다고 현실이 뭐 깨지겠어? 안 그래? 그럴까? 모르겠어. 막 여기저기서 뭐 전화는 와대고 막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마음이 안 편하지. 그냥 어떡할 거냐 뭐. 뭐 안 떠날 수도 있는 곳이고. 네, 생일은 그랬사옵니다. 모르겠어. 머리 아파. 어렵사리 말을 꺼냈는데 아내는 놀라는 기색도 없다. 큰일 앞에서 대범한 척 여유를 부리며 위로하는 것이 박정희 씨식 남편 사랑이다. 다음 날 한원태 씨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은행에 출근했다. (11월 21일)
꼭 5년 전 이날 IMF가 터졌었다. 은행이 흔들리고 거취 문제가 대두하는 것까지 똑같다. 이제 이 은행이 이름을 바꾸고 새 옷을 갈아입기까지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괜시리 마음이 무거운 아침이다. 들어와 형. 커피 한잔 하고 와. 어? 커피 한잔 하고 와. 얼만데 돈이야. 얼마? 은행 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온 손님이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요. 낮에 지금 일 가는 중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갖고 그것 좀 맡기는 거예요. 고객과 은행 직원이라기보다 친한 선후배 같다. 몸 조심하고 괜히 또 너무 무려가지고 또 나중에 또 아프고 몸살 나지 말고. 가요.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 전 직원들이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저 새 업무 지침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건 다름 아닌 직원 전보 발령이다. 명예퇴직자는 이미 신청이 끝났는데 후속 인사이동이 있는가 보다. 한원태 씨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은행 안에 합병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어야 했다. 이젠 고객들에게도 알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실 은행 간판이나 직원들이 바뀐다 해도 업무는 그대로인데 고객들 입장에선 불안한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이 됐단 말이야? 응? 이제 통장이 빨리 나오나? 응? 새로 나오는 거야? 당분간 쓰셔도 돼요. 내년 5월달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참 동안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큰일일 것 같다. 뭐 통장 정리해요? 아니요, 정리 안 해요. 아, 난 그것도 혹시 몰라가. 정리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네, 나중에 천천히 서서히. 은행에 강아지 손님이 등장했다. 니네 거기 있어? 사모님, 걔는 지금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은 위험해. 사모님 저 좀 보고 가요.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밖에서 강아지를 봐줄 텐데 잠깐 사이에 그만 은행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 하루 고객이 대략 500~600명이 되다 보니 때로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기니 할 얘기가 있는 눈치였다. 돈을 늦게 빼갖고 또 딴 은행에다 놀려할 것인가 그 마음도 들어가고 지금 세상에 무섭단 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는데 남편 속도 모르고 자식 속도 모르고 아니 벌써 10년이잖아요. 저 믿고 거래하신 지가. 응 그렇게 한 10년이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래 상황이 저도 알고 있는데 요거 처음에는 신탁은행이 되었다가 서울은행이 되었다 이제 그리 이제 또 합의진다는 게 이상하니 들리지 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어머니 돈 빼가신다 그러니까 뭐 가슴 떨리잖아요 지금. 이대로 있을 것 아니야. 이름만 변경되지. 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은행장도 갈린단 말이고 다 모두 갈리고 또 새로 들어온다고 고치하고 있어. 저는 지금까지 갔으면 벌써 갔죠. 제가 저 손님들 좀 관리하면서 그냥 말없이 씩 떠나면 손님들이 가만 놔두겠어. 그죠? 걱정하지 말고 주세요. 제가 다 관리해드릴게요. 25일 날 오셔. 한참 설득 끝에 할머니는 그냥 돌아갔다. 아들 맞지? 네. 들어가세요.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렇대요? 물론 무슨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 뭐 형도. 어? 형도 괜찮겠지 뭐. 그래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사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휴, 그러면 그거 취소됐겠네, 그지? 다른 청원경찰 동료들은 명예퇴직서를 낼 생각들이었다. 업무가 끝난 뒤 한원태 씨는 전철역으로 향했다. 연수를 함께 갔던 동기들의 모임이 이날 약속돼 있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에선 생각이 실타래처럼 엉킨다. 내년이면 50. 보통 나이 50이 넘으면 다른 회사에 청원경찰로 취직하기가 힘들다.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은커녕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서운하고 또 억울하다. 일하는 지점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지만 모이면 늘 즐거웠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축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서울은행 공부 부서의 30%, 하나는 30%. 청원경찰이 아닌 직원들도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간 들었던 소식들에다 자기 의견을 곁들여 저마다 생각들이 각각이었다. 4급 정보장이 나갔는데도 3급 기존 4급 정보를 못 나갔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는 건 아니니 그냥 있자고도 하고 1, 2년 있다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지금이 더 낫지 않느냐 말하기도 한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안 좋았다. 아니 근데 이번에 다 저번에도 이제 우리 동기가 둘이 나갔어. 표현동에 있다가 이번 명륜동이랑 우성문이라고. 그다음에 포항에 노조에서 내지 말라고 그거 그대로 하는 근데 노조에서 잘 잡아놓는 불러두고 했어요. 술을 거의 먹지 못하는 한원태 씨는 이날 거푸 2잔을 마셨다. 아이가 있으면 부점장을 나와서 근데 내가 하나 더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나오면 보내달라고 그런다고요. 지난 12년 동안 반은 용역직으로 보냈고 반은 직원으로 보냈다. 월급이 좀 차이 나는 것밖에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차마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원태 씨는 체중계부터 찾았다. 아유 여보 3kg나 빠졌네 살이. 언행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손님들하고 맨날 매운 음식 먹지 마냐고. 진짜로 보약 좀 먹어야 되겠네. 그래야 좀 열심히 또 일하지. 응? 체력이 뒷받침을 해야. 그지? 뭐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니 못 먹으니 살이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지? 거치 문제가 그런가 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게 딱 정해져야 열심히 일할 건데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와서 많이 고민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모님들 뭐 일이 잘 안 잡히시겠어요? 워낙 애기 아빠가 신경 외면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이 가지죠. 아무래도 그냥 무관심하지는 못하지. 이제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손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전화상으로 들으면서 슬쩍 엿듣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이었다. 고민이 생기면 즉각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은행 일을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다.
은행에 박정희 씨가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날이었다. 남편 직장인데도 많이 쑥스러워하는 기색이다. 다른 날 같으면 지금은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쁠 때다. 오랜만에 큰맘 먹고 찾아온 아내는 남편을 차에 태웠다. 한원태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 아내는 점심 한 끼라도 좀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서방님이 쏘는 날이야? 이곳은 한원태 씨가 잘 아는 고객의 식당. 안 갔다 하는 거야? 자체 거에 형 거? 자체 거 하고 거기도 이만큼 납품하잖아. 식당 주인도 고객, 손님도 고객.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한원태 씨 관심은 온통 식당 안 손님들에게 가 있다. 이게 된장가 이게 이렇게 딱딱해. 명예퇴직 문제도 궁금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빨리 오시오. 은행 일로 알게 된 분들인데 어쩌면 밖에서까지도 이렇게 스스럼이 없을까. 아무나다. 이뻐 좀 해요. 꼬등치하지 말고. 한 사장님은 뭐지 말을 이쁘게 잘하시니까 나는 그만 팍팍 쏴버리니까 내가 한 사장님 안 계시면 서울은행에 설렁해가지고 금방 돌아서 나와요. 그래요? 하나은행? 그냥 하나은행. 그거 제일 싫어. 한바탕 남편 칭찬을 듣는데도 박정희 씨 마음은 즐겁지가 않다. 도리어 불쑥불쑥 남편이 안쓰럽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리가 불안하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이제 자꾸 뭐 이제 통합되고 그러면은 하나은행 이제 의지로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나도 고객 관리는 잘해놨지만 그래도 하나은행에 올라가면 뭐 청원경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서울은행에서 이렇게 나를 담담한 말투로 한원태 씨는 얘기를 꺼냈다. 회사 분위기, 다른 직원들 움직임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이 쓰이는가 보다. 이제 통합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르니까. 내가 햄만큼의 대가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마음이 허전하지. 좀 직장 생활은 다 그런 거지 뭐. 사회에서는 내가 햄만큼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그게 어렵잖아. 그지? 열심히 일했으니 그만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란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다. 짧은 점심 식사가 끝났다.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었을 뿐이지만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젊어서는 몰랐는데 점점 무슨 일만 생기면 아내부터 찾게 된다. 아내는 든든하고 따뜻한 지팡이 같다. 토요일 오후 박정희 씨는 군대 간 큰아들 면회 준비로 분주했다. 너네 가는 게 즐거우신가 봐요. 그럼요. 세상에 아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사실 나보다 우리 애기 아빠가 더 자식한테 애착은 강해요. 전화 안 하면 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할 것이다 하고 놔둬버리지만 우리 애기 아빠는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어릴 때 키울 때 학교 갔다 올 때 한 번도 집에 못 있어봤어요. 그때까지 항상 나가서 돈 보내라고. 그게 좀 마음이 좀 걸리시나 봐요. 최고로 걸리죠. 내가 무려 소방이 몸 보니까 안 맥혀야 돼. 체력이 약한가 봐.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신경이. 남의 일까지 걱정하느라고 병이 나는 거지. 남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당신 고민도 해결해야 되고 남 일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 소방님 아니야. 완벽해야 되니까. 아들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남편 좋아하는 요리에다 양념도 남편 입맛에 맞춘다. 큰아들은 군대 가고 작은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이젠 남편 걱정이 더하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들의 생일이 다가와 있었다. 나야 좋지. 아들이 있는 곳은 전남 장성. 안양에서 좋기 5시간은 걸리는 긴 여행이다. 노래가 나오면 일단 가만히 있질 못한다. 한원태 씨 덕분에 여행은 전혀 지루하질 않았다. 큰아들 용남은 입대한 지 1년이 넘었다. 처음 면회 올 때는 무척 설레고 떨렸는데 시간이 지나니 많이 덤덤해진다. 음식 준비에 들어가기 전 일단 청소부터. 면회실 책상을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낸다. 박정희 씨는 아이의 밥솥까지 챙겨왔다. 물론 아들 좋아하는 피자도 빼놓을 수 없다. 불과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인데도 30분 기다리는 시간이 한 석 달은 되는 것 같다. 한원태 씨와 꼭 닮은 큰아들은 그러나 성격은 딴판인 듯 조용해 보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 대학을 2학년까지 다니다 군대 간 아들이다. 앞으로 좋기 4, 5년은 지금처럼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게 될 것이다. 특별히 주문해서 사온 이 피자가 아들 생일 선물이다. 물건 욕심도 없고 돈 욕심도 별로 없는 아들 앞에서 한원태 씨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고 만다. 내년이면 50이잖아. 네. 뭐 직장 다녀봐야 얼마나 더 다니겠어. 그냥 다니는 날까지 그 직장에서 좀 오래 있다가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직장이 좋잖아, 그지? 말은 저렇게 해도 결코 손 놓고 쉴 성격이 아니다. 박정희 씨는 아들 반응을 떠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눈치챘다. 간다 그러면은 하나는 합병이 돼가지고 뭐 거기 가서 지금같이 최선을 다하면은 그 자리 못 지키겠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아버지가 계속 옛날부터 그렇게 좋은데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남들한테 자랑거리 되고 아버지가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젠 걱정 없다 싶다.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우리 아들 보고. 짧은 만남이었다. 외출이라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돌아갈 길이 멀었다. 늘 그렇듯이 아들은 냉정하게 돌아서 간다. 그런데 오늘은 저런 모습까지 듬직해 보인다. 부모가 늙은 만큼 자식이 자라주었으니 인생은 공평한 것인지 모른다. 다음 날 퇴근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한원태 씨는 곧장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난 적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 이사였다. 하지만 이렇게 단둘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제가 일찍 우리 한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장에 와서라도 좀 이게 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기야 뭐 또 그 좋은 은행에 긴장한 한원태 씨는 연신 물만 마셔댔다. 이건 분명 직장을 옮겨보라는 스카우트 제의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요. 네? 그동안 이런 제의가 올 때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절했었는데 이날 한원태 씨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원태 씨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아빠가 당신이 못 먹으니까 용라면 예.
동네 통장님 이웃들과 약속이 잡혀 있는데 들어오질 않았다. 술을 한잔 사라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 하고 영남 아빠는 술을 산다고 약속해서 왜 안 사는 것이요? 조금 있어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무슨 전에? 왜 내려온다면 안 내려오냐. 숙중이 우리 숙중이 엄마가 사람들이 그거 다 와 있나 보다. 아저씨 아직 안 들어오셔서 못 나가셨나봐요? 네.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떡도 굽다 말고 국도 데우다 말고 이웃들의 재촉 전화에 마음이 급해진 아내는 그만 허둥지둥 집을 나서고 말았다. 동네 주민회의가 열리는 곳은 바로 아파트 입구의 관리실. 여기 보면은 거창한 모임은 아니지만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도 할 일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동네 80세 넘으신 분, 그 8분 내복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은행을 따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관광을 갔는데 올해는 우리 박정희 씨는 바로 이 동네 반장님.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주민들이 합동을 해서 주택하고 다 합해갖고. 너무 좋은 거지. 아이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와 보통이라니. 한 이웃이 중국 요리까지 시켜왔다. 모임에 열중하다 이날 박정희 씨는 그만 냄비를 태우고 말았다. 냄새가 이게 뭐야 집안에다가. 아유 용남빠 나 평생 한 번 태워 먹었다. 좀 끓여놓고 자야지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하면 자는데? 그럼 끓이지 말든지 아침에 끓이든지. 당신이 끓여줘야겠어. 응? 늦게 들어온 한원태 씨는 말 한마디가 곱게 나오질 않는다. 왜 안 왔어? 왜 하려는데? 내가 무슨 화를 내? 왜 결국 하려는데? 언성이 크게 높아졌다. 꺼져. 한 명만 주세요. 아 신나고. 가수 있으면 가봐. 나 너무 예뻐. 다시 여기 턱걸이 없는 거 어디요? 지금 환자분의 경우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 지금 이런 가슴 아파요 그냥. 제가 서울에서라도 열심히 일했던 그런